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이 다시 공론화됐습니다. 지난해 부결된 이후 재도전인데요. 현재 부천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는 조례안 통과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양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재차 부천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부결에 이어 부천시가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을 전면 보류한 지 1년 만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가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원이 낭비되고 역할이 비대해질 수 있는 시정연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부천시의회 국민의힘과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 반면 인수위 시절부터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부천의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일은 부천시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시정연구원 설립은 더 이상 추진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시정연구원 설립을 전면 보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지자체는 수원과 성남, 고양 등을 포함해 모두 5곳.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문화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오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2달 넘게 파행하면서 민생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산회했는데요.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4일과 22일에도 김포시의 요구로 임시회를 열었지만 야당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조례 심의를 하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처리 지연으로 하군 5산업단지 시행사가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취약계층 긴급 지원이 중지되는 등 심각한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15건, 예산안 2건 등 모두 23건입니다. 김포시가 지난달 30일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2개 편성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 열차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전동차 6개 편성에 대한 증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6월 28일 첫 번째 편성을 투입한 바 있는데요. 시는 이번 전동차 추가 투입으로 열차 배차 간격을 출근 시간대 2분 40초, 퇴근 시간대 2분 50초로 단축해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나머지 편성을 전부 투입해 배차 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김포시는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영업운전 투입을 목표로 추가 5개 편성 증차를 추진 중입니다. 인천시가 67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세정정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인천 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모두 67억 원에 달합니다.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해 발생했는데요. 미수령 환급금은 위텍스나 정부24, ARS에서 조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 신청 없이도 자동 반환됩니다.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에서 최근 뇌사자 장기 기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뇌사 장기 기증은 뇌사 판정기관인 부천 성모병원에서 뇌사 판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첫 번째 뇌사 장기 기증으로 신장 2명, 간 1명 등 모두 3명이 새 삶을 나눔받았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부천 성모병원 의료진과 교직원들은 장기 기증을 결정한 고인과 유족을 위해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 수사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8,300명이 넘는 전세 사기 사범을 검거하고 대규모 전세 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이 지난 2년 동안 검거한 전세사기 피의자는 모두 8,300여 명. 경찰은 이 중 610명을 구속하고 전세사기 피해금 중 1,918억 원을 보전 조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이 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21개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15개 조직을 범죄단체 집단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전세 사기 중에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35.3%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유형이 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중개와 감정,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행위도 뒤따랐습니다. 전세 사기 가담자들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60% 이상을 차지했고 임대인과 소유자, 브로커도 30% 이상이었습니다.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해 전세 거래 관계자 대부분이 사기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30대가 37.7%였고 20대 이하가 25.1%였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 중 60%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었고 오피스텔도 31%나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생긴 이후 최근까지 약 2만 1,000여 건의 전세 사기 피해를 결정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아직도 매월 1,000여 건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는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쟁점 중 하나인 매립지 공사 관할권 이관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3번의 공모에도 대체 매립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4차 공모를 추진 중이지만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주민의 어떤 동의나 내용들을 50%로 낮추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4차 공모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연한 뜬구름 잡기에 막연한 것이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지금 민선 8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받는 입장인 인천시는 사자합의 이행을 매립지 종료의 핵심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합의대로 환경부 산하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이관을 두고 우려도 나옵니다. 이관해야지 매립지 종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관과 이제 매립지 종료가 무슨 상관이지?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시민들한테 먹힌다라고 하는 거죠. 공사 이관이 인천시의 다양한 어떤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지 오히려 이제 그 편익은 좀 약간 부족하지 않는가. 매립지 면허권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대. 현행처럼 운영은 국가에서 하는. 공사 노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자합의 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자합의를 조속히 파기하고 사자와 노동조합, 지역 주민을 포함한 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대체 매립지 선정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법안 개정은 또 다른 쟁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법 개정안을 직원 대표 1인 그리고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이 비상임이사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한편 인천시는 이번 4차 공모를 마지막 공모로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22대 국회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이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인 2일 열렸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으로 기록된 이번 개원식은 당초 지난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 대치전이 길어지면서 연기됐는데요. 한편 국회는 이날 개원식과 함께 첫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여야는 100일간 주요 법안 처리와 함께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경기도의회가 제68주년 개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도의회가 대면 개원 기념식을 개최한 건 지난 2019년 제63주년 기념식을 연 이후 4년 만인데요. 도의회는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 김규창 부의장과 최종현, 김정호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원 기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함께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중앙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내겠다며 제11대 의회의 후반기 2년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더 큰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77회 임시회를 여는 가운데 K컬처 밸리 협약 해제를 두고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도의회는 13일까지 제377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총 63건의 의안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 중 K컬처 밸리 관련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의 적정성과 K컬처 밸리 협약 해제의 정당성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K컬처 밸리 사업 해제 관련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동의수가 5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는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감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에 전과 15범 남성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모집 절차를 거쳐 A씨를 정책분과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A씨가 전과 15범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처음 선고받은 이후 2017년까지 12차례의 벌금형과 3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상해와 범인 도피 교사, 사기, 공무집행 방해 등 전력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재 A씨에 대해 적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의 반값 택배 사업이 10월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을 위해 최근 택배 배송사로 한진과 V2V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반값 택배는 소상공인이 택배를 직접 인천 지하철 1, 2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지파센터에 입고하면 배송해주는 물류 시스템입니다. 시는 인천 지하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의 지파센터를, 일부 역사에는 서브 지파센터, 부평 테크노밸리의 거점 지파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택배 비용 반값 택배는 1,500원, 당일 배송은 2,500원으로 일반 택배 비용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값 택배는 인천뿐 아니라 부천과 서울에도 당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는 내년 7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지파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 지사는 묘역에 헌화한 후 방명록에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는 노 전 대통령 유고집 진보의 미래의 소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한편 김 지사는 묘역 참배 이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부터 바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에 나섭니다. 시는 내년 4월까지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인 ISP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ISP 수립 용역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까지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설계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